주말이 멀었는데 언니가 집에 왔다. 아무래도 엄마가 호출한 모양이라고 나루는 생각했다. 나루야, 나가자. 버들이가 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찾았다. 버들이와 나루의 자전거 모두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루는 바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았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달아오른 바퀴는 탄력을 잃고 축 처져 있었다. 버들이가 경비실에서 공기 펌프를 빌려왔다.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과하게 채우면 작은 돌멩이에도 통통 튀어 쓸데없이 핸들을 꽉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람을 부족하게 채우면 바퀴가 땅바닥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작은 언덕조차 힘이 든다.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언제나 제일 어렵다. 얼마큼의 바람이 적당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람을 넣고 달려보기를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감각은 대체로 그렇게 몸에 익는다. 오랜만에 태워줄까? 버들이가 자전거 짐바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예전에는 거기가 나루 자리였다. 엉덩이가 아프다는 나루의 말에 버들이가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를 겹쳐서 만든 쿠션이 아직도 달려 있었다. 키가 부쩍 크고 나서부터는 나루도 자전거를 갖게 되었다. 나루는 버들이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언니의 뒤를 따라 학교에 다녔다. 괜찮아. 내가 뭐 애야? 아프면 다 애야. 버들이가 앞장서 달렸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한강초등학교였다. 두 사람 다 가장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길이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 몇몇이 나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을 크게 돌아 체육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수영장에는 불이 꺼져 있다. 나루야, 너 무슨 일 있어? 나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다. 나루가 아무 말이 없자 버들이는 다시 땅에서 발을 뗐다. 나루도 따라 페달을 굴렀다. 속도를 내자 머리카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 나루는 앞에 가는 언니의 반듯한 등을 보았다. 버들이는 걸을 때에도 자전거를 탈 때에도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곧았다. 언니처럼 해보려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허리에 힘을 줘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영 속도가 나지 않아 그만두곤 했다. 집 앞 공원을 가로질렀다. 공원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한껏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버들이와 나루의 자전거가 잠시 멈춘 물줄기 사이를 지났다.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물자국이 생겼다. 버들이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광장에 자전거를 세웠다. 나루가 승남이 태양이와 만나던 광장이다. 나루는 달을 보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버들이가 나루 옆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왜 수영 그만뒀어? 나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랜 시간 묵혀둔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빨리도 물어본다. 버들이의 핀잔에 나루가 멋쩍게 웃었다. 다이빙 하려고 그만뒀지 뭐. 버들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던졌다. 나루는 그런 언니를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보다. 나루는 다시 꾹 참고 물었다.
그럼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해? 버들이가 말이 없어졌다.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고 말았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짜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 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버들이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나루를 향해 고쳐 앉았다. 야, 너 지금 덤비는 거야?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다.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할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버릴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나루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화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버들이가 고개를 비스듬히 한 채로 나루를 빤히 보았다. 그러다 팔을 풀고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다.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화낼 수 있지.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애니까. 실컷 화낸 사람 무한하게 버들이는 도리어 칭찬을 했다.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씩씩 뿜었다.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하늘 무너질까봐 수영하는 거면 알아두라고. 난 심각한데 언니는 지금 장난해?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다. 언니에게 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있잖아, 나루야. 나는 진짜 옛날에는 내가 국가대표 할 줄 알았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 너도 알지? 나 평영 못하는 거. 배울 때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도 느려.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 똑같이 배웠는데 훨씬 빨리 몸에 붙는 애들. 체중에는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걔네들이 게으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또 죽어라 연습한다. 그럼 난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 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김초희도 그랬다. 영원히 나루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 번 빼앗아 가더니 언제부턴가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나루는 스스로 저지른 일이 떠올라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언니는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다. 나는 진짜 할 만큼 해봐서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다이빙이 은근 재밌더라고. 사실 나루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이빙대에 오를 때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버들이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났다. 너 10m 다이빙대 올라가 본 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버들이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다이빙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곧았다.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누가 밀쳐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뛴 거지. 뛰면서 계속 생각해.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버들이가 한 발짝 뛰어 나루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할 거야? 나루가 다시 입을 꾹 다물자 버들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루야, 넌 나랑 달라. 너는 거기서 멋있게 뛰어. 방향이 아래를 향하더라도 너 스스로 뛴다면 그건 나는 거야. 나루는 버들이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들이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루는 그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결국 그 물음은 수영을 계속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는 뜻이었다. 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루는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었다.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 않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매단 채로는 가라앉고 말 것이다.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있다.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